제 오늘 그 소상공인 경영회복 새로 출신 계획 주셨는데요. 시장님 건의 사항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배포를 좀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신 자료에는 3월 20일 날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3월 20일. 네, 되는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조 시장님, 우리 정책이 이제 지금 정확한 사업명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회복 사업입니까? 자금 지원 사업입니까?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자금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금 많이 지원하는데 뭐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정책을 만드신다는 거는 문제성을 인식을 하시고 가진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대상을 확정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복지성 정책인가요? 아니죠. 복지성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안주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과 시군의 재원 그리고 시군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을 때 완결이 되는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침 수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셨어요. 심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전체의 동력을 높이는 거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함께 동력을 높이자는 건데 시기는 좀 너무 늦어졌다. 계획했던 것보다. 아니면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건 긴급히 필요한 건데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 사항이었던 거고요. 자, 그 어쨌겠습니까? 우리 대전의 이장우 시장하고 같이 동일하게 시작하시는 사업이죠? 예, 저희들이 실무적인 대전 동향 어때요? 대전 동향은 제가 최근을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저희랑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대전보다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군이 15개 시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전보다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대전과 충남 함께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은 심리적인 동력을 함께 높여보자는 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병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슬비와 담비란 말씀을 드렸고 김태흠 지사도 목이라도 축여야 된다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수가 함께 이 정책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금 지원에 너무 지원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책의 그 방향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뭐 기준을 너무 뭐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뭐 우리 농업 쪽, 전 농림축수산위원 농업 쪽에 시혜적인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된 것은 정말 시기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시지만 시군도 같이 격려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군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충청남도의 이 정책은 완결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고 함께 있을 때 힘이 난다는 것을 잘 우리 시군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의원 질문 계신가요? 이영구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억 구간과 2억 3억 구간에 매출을 누락시킬 확률이 있는 구간은 이런 밑에 구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전년도 비해 소득이 낮아진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게 50만 원이 아니라 인건비, 사대보험, 뭐 각종 세금, 임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데를 찝어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 충남에 프랜차이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맞죠? 23년도 기준 프랜차이즈 개수가 11,000개예요. 우리 17개 시도에서 전국 7위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27.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프랜차이즈들은
카드, 포스,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은사에서 로얄티를 떼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매출을 다 증명을 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누락시킬 염려가 없어요. 아예.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았는지 줄었는지 명확하게 오히려 더 나옵니다. 다음번에 정책을 혹시라도 만드시게 되면 진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매출 20%라고 이익 20%라고 하셨는데 로얄티 3%에 뭐 배달비에 수수료에 어떻게 20%가 요즘 나옵니까? 안 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요새. 매출은 높아서 다다익선으로 일부 수익을 가져가지만 또 그 매출에 비례해서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 1월, 4월, 5월, 6월, 12월 그 다음 1월 또 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내는지 모릅니다. 예정고시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듣고 그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제가 어제 청년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경제 진흥원에서 하는 뭐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청년들 혹은 이런 인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업주도 또 고용하는 청년들도 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50만 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50만 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난 돈 조금 버는데 오히려 난 저 사람들 인원도 채용하고 매출도 넣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이거 대상이 안 되냐 이거예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진짜 물론 현장에서 어렵겠지만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래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이 사안들 현장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하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분명 시군에서 직접 제 발로 찾아가시는 분들의 이 내용을 보고 항의도 있으실 거고 누구는 될 거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만 썼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또 사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 5일간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 분은 되시겠네요. 그죠? 근데 12월 5일 날 오픈해서 개업식 꽉 해가지고 그 날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대상 안 되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좀 다음부터는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된다면 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데스크에 좀 안내라든가 어떤 그분들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헛쓰고 안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체험하신 분이라 열변을 도와줘가지고 그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추경 예산이 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경청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출신 윤경 의원입니다. 이게 유일사항을 지금 쭉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소상부지간에 한 분은 공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부인은 소상공인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걸러주나요? 무조건 주나요? 소상공인은? 실장님이 한도 없이 그런 거 무조건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지금 한다 그 말씀이죠? 업체. 대신 이제 중국 교육은 알겠다. 중국 전화라고 하면 무조건 몇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보면 지역내도 있고. 무조건 한 군데만 1억 400 기준에서 미달되는 그 업체를 해주겠다. 그리고 뭐 같이 뭐 부부지간에 어떤 뭐 수입이 있어도 그럼 안 따진다. 이런 건 안 본다. 안 따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위원 말씀 말씀하세요. 사실은 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소득으로 하면 네.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또 이제 지금 범위를 가지고 지금 기준을
나올 수 있는데 소득을 했을 때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좀 이해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그 마진 20% 드린 거는 그 무슨 말씀이시냐면 최대로 마진을 20% 적용해도 이런 사람은 한 달에 소득이 16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마진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20%를 해도 연매출 1억인 사람들은 월 소득이 16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 그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진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 본청 지방 채무현황을 받았는데 외부 차입금으로 어디 외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융채. 금융기관? 예. 아, 금융기관 우리가 113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거 단위 억 단위고요. 아, 100억 단위 단위가. 예, 현재 채무 300%. 외부 차입금이 그 7,318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25년도 연말 이제 채무는 저희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땡겨서 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최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놓은 거고요. 아, 추정.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가 된 사안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단위도 안 맞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또 여러 고민에 찬 그런 지적해 주신 것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강성기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내려오면 꼭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수정하라고 했던 부분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남았네 좀. 자, 팀장님도 오세요.